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요, 한 여자의 긴 인생에서 가장 뜻밖이었던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남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이름은 박경희입니다. 올해로 67이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김정태 씨,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축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두 아들을 키워냈죠.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원, 그는 기술직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중이었고 친척의 소개로 만났는데 말수가 적고 눈빛이 진중했던 그 사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갔죠. 실제로도 그는 항상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랬어요. 밤 10시 넘어 퇴근하고도 애들 교복 바느질하는 제 옆에 앉아 수고했다는 한마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하루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부부싸움도 거의 없었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왔어요. 말없이 사는 게 익숙했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어느덧 우리 둘만 남게 됐습니다. 마당 없는 아파트지만 베란다 화분에 상추도 키우고 둘이서 마트장도 보고 TV 드라마도 함께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하던 일상에 작은 이상 신호가 찾아온 건 2년 전 겨울쯤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갈 준비를 하더니 갑자기 허리를 움켜잡고 주저앉더라고요. 아이고. 처음엔 그냥 담이 걸렸나 싶었어요. 무리했겠지,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음도 이상하게 절뚝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허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물으면 그냥 좀 무리했나 봐. 내일은 괜찮을 거야. 늘 그랬듯 남편은 아픈 티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한숨 쉬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혼자 베란다 앞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왜 그래? 놀라서 묻자 남편은 손으로 눈을 훔치며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통증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쳐 있었던 겁니다. 늘 강한 척하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만큼 말이죠. 결국 제가 끌고 가다시피 병원을 데리고 갔고 MRI를 찍고 여러 진단을 받은 끝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상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지금도 신경을 눌러서 다리 감각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걷기 힘들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좀 더 버티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참고 살아야 했을까? 왜 스스로 아픈 걸 인정하는 데조차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당신, 이젠 좀 당신 몸을 먼저 생각해줘. 이제 우리 둘뿐인데 당신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는 제 손에 이끌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날짜까지 정하게 된 거죠. 수술 전날 밤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희야, 혹시라도 잘못되면 당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그 말에 저는 한 손으로 남편 손을 꼭 쥐며 말했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랑 같이 집에 돌아올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수술 자체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수술을 계기로 우리 사이에 뭔가 바뀌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은 분명 제가 알던 남편이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사람은 눈빛도 말투도 생각도 모두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회복도 빠른 편이고 신경 손상도 최소화됐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안심했죠.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난 남편의 눈빛이 너무 달랐어요. 그토록 고생한 사람치곤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맑고 표정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괜찮아? 제가 물으면 응. 근데 좀 이상해. 어디가? 그냥 내 기분이. 처음엔 마취 영향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며칠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회복이 빠른 편이었어요. 물리치료도 성실히 받았고 며칠 만에 보조기 차고 병실 안을 돌아다닐 정도로 좋아졌죠.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땐 침묵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이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심지어 나를 쳐다보는 눈빛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병문안 와서 내일은 미역국 끓여올게. 당신 미역국 좋아하잖아. 그럼 예전엔 그래 고맙다. 내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웃으며 말했을 사람이 이젠 됐어. 그냥 병원 밥 먹을게. 하고 말더라고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몸이 힘드니 예민해진 거겠지. 남자는 아프면 더 까칠해지니까. 그런데 며칠 후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남편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희야, 나 지금까지 너무 무의미하게 산 것 같아.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의미하게? 그래. 이제 허리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나이 됐는데 돌아보면 내 인생에 내가 없었어.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삶엔 그 자신이 없었다고요? 그럼 나랑 살았던 지난 40년은 뭘까요? 아이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은 다 헛된 거란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도 서운했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건 그가 지금껏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병실에 갔을 때 남편은 제게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옆 침대에 있던 환자 알지? 그분이랑 밤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어. 그래? 그 사람도 나처럼 늦게 수술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 나는 이 수술 받고 새 인생을 살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날 위해 사는 삶, 이제 시작할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울컥하더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희야, 혹시 나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데 며칠 다녀오면 안 될까? 어디? 그냥 혼자 좀 생각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가려 한 건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전까진 아무리 힘들고 다퉜어도 항상 퇴근하면 집으로 들어왔던 사람, 가족을 두고는 여행 한 번 떠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다녀와. 근데 너무 오래는 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 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그 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식탁에 나 혼자 앉아 밥을 먹고 TV를 틀어도 전혀 집중이 안 됐고 창밖을 보다가 어느새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 사람 정말 다시 돌아올까?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의 그 사람일까? 그때 처음으로 저는 우리 부부가 사실은 서로의 속을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 안에 본인의 감정은 없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고마움보단 의무처럼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달라진 건 수술 때문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수술이 그동안 눌려있던 감정, 참고 참고 또 참았던 마음을 터뜨리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닌 마음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난 지 정확히 닷새 만에 돌아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열쇠로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그 시간은 밤 9시 조금 넘은 때였고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현관에 선 남편이 조용히 구두를 벗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왔어? 제 입에서 나간 말은 기대보다 더 덤덤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는데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응, 추웠지? 한마디 없이 고요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서로 말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야, 나 이 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정면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 그 사람하고 좀 가까워졌었어. 그 사람?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나보다 2살 어린 여자였는데 수술 후에 회복실에서 같이 재활치료 받았거든.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더는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갔어. 그 사람도 나처럼 가족 때문에 오랜 시간 참고 산 사람이래. 애들 키우고 남편 병수발하다가 이제 자기 인생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흔들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도 되짚어보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내 얘길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딱 5날 병원 밖에 있다 돌아와서 제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갔다는 말을 꺼내고 있는 이 상황. 그 누구도 아닌 같은 병실의 여자에게요.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사랑이고 뭐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마음을 묻어두고 살았는지 깨달았던 것뿐이야. 남편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떤 확신마저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마치 그동안 눌려있던 감정을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놓은 듯한 그런 얼굴. 그럼 나는 뭐였는데? 당신 옆에서 40년을 같이 살아준 나는 뭐였냐고.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참고 살았어. 나도 무너질 뻔한 날 많았고 당신한테 소리치고 싶은 날 많았어. 근데 왜 당신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 고요한 밤의 공기조차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동안 당신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늘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어. 당신한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약해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처음으로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거나 집을 떠나려는 건 아니었어. 그저 내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처음 느껴봤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안에도 박경이라는 여자 하나가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 이름은 뒤로 밀려 있었던 그 시간들. 우린 둘 다 자신을 잊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우리 부부 사이에 처음 생긴 깊은 균열이자 어쩌면 처음 나눈 진짜 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대화가 없어도 표현이 없어도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죠. 사랑은 말을 안 해도 전해지는 거라고 믿었고 마음을 드러내기보단 그저 견디고 이해하는 게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요. 남편의 고백은 분명 충격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고 혼자서 그 병원 침대 옆에서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댔다는 사실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내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너무 오랫동안 몰랐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일 동안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방 안에 있어도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눈치를 받고 제가 말없이 부엌에 서 있으면 뒤에서 조용히 커피잔을 씻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그 사람한테 전화 안 해. 연락처도 지웠어. 그 사람은 그냥 내 인생의 한순간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원한 건 아니야. 나는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은 내 마음에 박힌 작은 가시를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던 듯 살 순 없어. 그렇지만 나도 당신한테 솔직해질게. 당신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 병원 다니고 시댁 제사 준비하면서 몰래 울었던 이야기. 당신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만 봤지만 나는 매일 당신 옷을 말리고 내 감정을 묻어둔 채 아내 역할만 했다는 이야기. 그 모든 걸 처음으로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중간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내가 뭘 원했는지 모른 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저 참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밥상을 차리더군요.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밥은 퍼졌지만 물기가 많았고 계란 프라이는 반쯤 익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어색하네. 그 말에 남편이 웃더군요. 내가 늦었지? 아니, 지금이라도 하니까 됐어. 그 뒤로 우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집안일을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마트도 함께 다녀오며 서로의 취향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이 산다는 건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더군요. 한 사람의 감정을 매일 들여다보고 때로는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함께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수술은 남편의 허리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관계로 되돌려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은 남편이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한숨을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줍니다. 예전처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묻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아. 당신 옆엔 나 있어. 그 한마디만 조용히 건네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서로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남편은 다시 걷습니다. 수술 전보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두 발로 우리 집 거실을 걷고 시장을 걷고 때론 내 마음속까지도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달라졌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참으며 사는 부부가 아니라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그런 진짜 부부가 된 거죠. 수술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당신 마음은 어때? 그리고 대답합니다. 나 오늘 좀 외로웠어. 예전 같았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사람은요, 아픔을 겪고 나서야 진짜 마음을 꺼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서로의 표정만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작은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당신 괜찮아요? 그 질문이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